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면 자, 분사 구문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사 구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 주어랑 동사를 한 번씩 쓴 문장에서 접속사를 사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주어랑 동사를 또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여기 있죠. 한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단 한 번만 쓸 수 있다.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주어 동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바로 접속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를 이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뭘 쓸 수 있죠? 그쵸? 절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절은 주어랑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또 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사를 뭘로 만들어요? 그렇지, 분사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말합니다. 분사 구문,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I was in a hurry. 내가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즉 바빴기 때문에 I forgot to bring my watch with me. 나는 시계를 차고 나가는 것을 잊어먹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최대한 줄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 이용을 해서? 분사를 이용을 해서. 자, 일단 여기서는 만드는 방법을 뒤에서 제대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하게 보기만 할게요. 자, 아래쪽에 설명 보겠습니다.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색깔로 구분을 할게요. 종속절은 여기 because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지, 여기 컴마까지가 바로 종속절이 되겠죠. 종속절이라 하고요. 여기서는 because부터 hurry까지에 해당을 한다. 자, 즉 주절이 나오기 전 그리고 접속사가 시작되는 부분, 이 전체를 종속절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분사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속절의 접속사, 즉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because, 그리고 주어 누구예요? I. 요 두 친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동사, 즉 was죠. 이 친구를 분사로 만들면, 즉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being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because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I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남아있는 was는 동사 원형 be로 만든 다음 ing를 붙여주면은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결과를 볼게요. being in a hurry, 서둘러서 혹은 아주 급했기 때문에 I forgot to bring my watch with me. 나는 시계를 차고 나가는 것을 까먹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충 감이 오실까요? 접속사를 이용한 문장을 최대한 짧게 분사를 이용해서 줄여서 쓰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자, 정확하게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 구문 만들기. 자,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을 칠 때까지, 사실 이제 내신에서 벗어나면 상관이 없지만 수능을 치실 때까지 내신 시험에는 충분히 등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이고, 문장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분사 구문을 여러 번 많이 보셔가지고 어떤 접속사가 최종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아셔야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만드는 방법 3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총 3단계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 자, 여기 따로 적어 놓진 않았는데, 자, 이것은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겠죠. 접속사를 생략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감안하셔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고 남아있는 문장을 누가 봤을 경우에 이 접속사, 생략이 된 접속사를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접속사를 생략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리면 일반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이럴 때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생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합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을 한다. 자, 그런데 무턱대고 전부 다 생략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서로 주어가 다른데 생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건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단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일치할 때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일치할 때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되겠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이름값 해야죠. 분사 구문이니까 종속절의 동사를 분사로 만듭니다. 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분사 두 가지 중에서 무조건 ing, 현재 분사로만 만든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로 만들어줘요. 자,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볼게요. 단,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현재라면 종속절도 현재여야 하고요. 주절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 시제도 과거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동사에다가 ing, 분사 형태를 붙여줄 수가 있다. 됐죠? 자, 아래쪽에 바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보자. When I entered the room, I saw my dog eating cookies. 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쿠키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when 이라고 하는 친구를 생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싹 지워주면 뭐가 남아요? I entered the room. I saw my dog eating cookies. 자,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밑줄을 한번 그어볼 텐데 이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뭡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잘못된 부분은? 그렇죠. 접속사가 없는데 주어랑 동사가 두 개씩이나 위치를 했죠. 자,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어를 없애버리고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주면은 문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단계 뭐가 됩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을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딱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된다 그랬지? 뭘 파악을 해야 된다? 종속절 먼저 했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치하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을 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 entered the room, I saw my dog eating cookies. 자, 이렇게 하고도 동사가 두 개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붙여주면 된다? 뒤에다가 뭘 붙여준다? ing를 붙여준다. 그때 조건은요? 그렇지. 시제, ed, 과거, saw, 과거. 일치하죠. 그러면은 종속절의 동사를 동사 원형 enter으로 만든 다음 거기다가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3번 같은 문장이 나와요. Entering the room, I saw my dog eating cookies.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이 도출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이 2번 그리고 3번의 조건을 만족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2번과 3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플러스 해놓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줄 대상은 접속사와 주어 동사 라고 하는 이 종속절이라고 했죠. 종속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따라와야 이 주어와 비교를 통해서 분사 구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 하고요. 원래부터 문장에 있던 절은 주인이라 해서 주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속절은 주절의 뒤에 위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주어와 동사를 이끌고 컴마를 통해서 문장을 구분을 하며 원래 문장에 있던 주절이 나와도 괜찮지만 주절이 먼저 나오고 이번에는 컴마 대신에 접속사가 자기 자체로 문장 구분의 역할을 하며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마무리를 해도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보기로 했죠? 그렇죠. 2번 혹은 3번의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기로 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분사 구문. 다음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하면 Because it was raining a lot. 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We couldn't go outside and play. 나가서 놀 수가 없었다 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문장 보이시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세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접속사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표현을 하면, because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자, 2단계는 뭡니까?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를 비교를 해서 일치한다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뭐예요? 이시고요. 주절은 위가 됩니다. 다르죠? 다르죠? 자, 아래쪽에 볼게요. 종속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 종속절의 주어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둔다.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둡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왔죠. 삭제가 되지 않고 it이 바로 내려와 있습니다. It was raining a lot. We couldn't go outside and play. 자, it과 we가 같지 않기 때문에 it은 그대로 살려두었어요. 그죠?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동사 시제 비교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자, was 언제입니까? 과거죠. 컴마 뒤에 couldn't 언제입니까? 과거죠. 시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was를 be로 써주고 거기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문장은 이렇게 돼요. It been raining a lot. 맞죠? 나머지 주절은 그대로 쓰고요. 자, was와 could가 시제가 일치했기 때문에 ing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보세요. 이 단계에서 두 절의 시제가 일치할 경우 종속절의 동사를 원형으로 만들고 ing 형태로 바꿔준다. 그치? 우리 앞에서 봤던 거를 그대로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절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자,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경우를 얘기를 해요. 종속절, 즉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문장의 시제가 앞섰다. 즉 이전이다. 더 과거다. 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전 페이지에 분사구문 만들기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분사구문.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보자. Although I had filled all the blank on the test, I got a B in French. 자, 비록 내가 모든 빈칸을 시험에서 채우기는 했지만 I got a B. 나는 B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In French. 프랑스어에서 B를 받았다. 빈칸을 다 채웠는데 B를 받았다. 이 말이겠죠. 자, 역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 although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주어 볼게요. I. 일치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I를 삭제를 한다. 자, 그 다음 동사 시제를 보시니까 had filled라는 과거 완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절의 동사는 got이라는 일반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시제가 어떻죠?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거는 정확히 어떻게? 종속절의 동사가 주절 시제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여기를 미리 보세요. 종속절 시제가 주절 시제보다 앞선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ing가 아니라 뭘 쓴다? having pp 형태를 쓴다. having pp 형태를 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ad filled 라고 하는 친구와 got 이라는 친구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having pp로 쓴다고요. 들어가 있는 동사 채우다라는 fill은 그대로 쓰되 having pp라는 형태에다가 집어넣어주면 3번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having filled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having filled all the blank on the test. 시험에서 모든 빈칸을 채웠다. I got a B in French. French에서 B를 받았다. 자, 뭐뭐이지만 이라는 해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having pp라는 형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절에 있는 과거 동사 got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l이라는 행위가 get이라는 행위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우리가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ing였을 때는 뭘 알 수가 있죠? 컴마 찍고 나오는 동사의 시제와 서로 일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having pp 형태로 분사구문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동사보다 having pp가 더 이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오른쪽에도 그대로 써놨고 오른쪽에 보세요.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having pp 형태를 통해서 주절의 시제보다 pp 자리에 들어가 있는 동작이 더 이전에 일어난 행위를 알 수 있다. 자, 요거를 잘 받아들여 주시면 다음에 독해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한다. 여기 선택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읽는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만 생략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다른 말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분사 구문은 웬만해서는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는지 주절과 종속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사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오른쪽으로 이번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분사 구문의 접속사 생략. 접속사를 생략을 하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문장을 읽는 사람이 접속사를 의도대로 유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글 쓰는 사람이 접속사를 살려둘 수도 있어요. 특히나 양보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접속사를 살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생략을 하더라도 사건, 주절에 나오는 사건과 종속절에 등장하는 사건이 서로 내용이 딱 맞물리지 않으므로 이거는 충분히 의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접속사를 알맞게 유추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접속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당연한 소리를 적어놨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분사구문을 보고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부사절로 만들어내는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미리 적어놓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분사구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inding her on the road. 자, 사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보세요. Finding her, 그녀를 찾았어요. On the road, 길가에서. 다음, I pulled over the car. 자, pull over 하면은 차를 한 곳에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차를 세웠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그녀를 길에서 찾음. 두 번째, 차를 세움. 자, 요 두 사건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그녀를 찾았기 때문에 차를 세웠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과정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inding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죠. 이거 오타네요. 분사에 ing가 붙었다가 아니라 동사에 ing가 붙은 거죠. 동사에 ing가 붙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요 밑에서 봤죠? ing가 붙었다는 것은 주절 시제와 일치한다. 자, 그래서 여기 pulled라고 하는 과거 동사와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쓸 수 있다? found라는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 그렇죠? Found her on the road. I pulled over the car.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found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세요. 동사 앞에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와 일치를 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삭제를 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I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I found her on the road. 나는 길가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 다음 I pulled over the car. 나는 차를 세웠다. 두 문장의 내용을 보고 알맞은 접속사를 유추를 해보면 인과관계의 because 혹은 as 혹은 when 요 세 가지. 아이고, 또 이게 선생님이 템플릿을 만들다가 이렇게 사실 근데 이게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죠. 자, 원래 의도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인과관계의 접속사 since를 의도를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했을 때도 괜찮겠죠. 내가 그녀를 길가에서 찾았을 때 나는 차를 세웠다.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관계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동시, 시간이 일치를 할 때 요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요런 사건을 했다. 자, 이렇게도 밝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는 접속사를 유추를 하면 because,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괜찮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as를 써놓은 거 보니까 확실해졌네요. as는 시간과 이유 둘 다 동시에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아마 적어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맨 마지막 보세요. 위와 같이 두 문장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분사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분사 구문은 대충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분사구문 예제를 마지막으로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의 팁,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죠. 분사구문에서 주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주 적은 경우긴 한데 어떤 경우냐면, 자, 종속절에 예를 들어서 앨리스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다고 칠게요. 주절에는 뭐라고 쓸까요? she라고 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서 종속전에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앨리스와 she가 일치하기 때문에 앨리스를 삭제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she가 앨리스인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앨리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갖다 붙여야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사구문에서는 주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점 유의를 해서 왼쪽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바꿔서 한번 써보자. 자, 보겠습니다. When I first met you,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I fell in love with you in an instant. 즉시 사랑에 빠졌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한다?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 두 번째, 주어 비교해야겠죠? I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친구를 삭제를 한다. 세 번째, 동사 시제를 보겠습니다. met, 과거 동사죠? fell, 과거 동사입니다. 시제가 일치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met이라는 친구를 동사 원형 meet로 바꾼 다음 ing를 붙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되겠죠? 아이고, 앞에 부사 써야죠. first meeting you. first meeting you. 처음 너를 만나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First meeting you, 콤마 찍고 주절은 그대로 I fell in love with you in an instant. 자, 다음 Being alone, I felt lonely. 자, 이번에는 분사 구문이 만들어져 있죠. 이거를 보고 부사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ing가 붙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그렇지. 주절의 동사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비동사가 뭐가 된다? 과거형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was 혹은 were.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다는 것은 역시 주절 주어와 일치한다는 뜻. 그러면은 주어는 뭐가 된다? I가 되겠죠. I.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과거 동사, 비동사는 wa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비교해서 생략이 되어 있는 접속사를 유추를 하면 돼요. Being alone. 혼자 있다. I felt lonely.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꼈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유의 접속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세 가지. because 혹은 since 혹은 as.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요. 우리가 도출해낸 대로 I was alone. 그 다음 I felt lonely. 짧으니까 다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이하죠? 동사의 시제, 분사가 having pp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가 having pp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지금 couldn't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 동사죠. 그러면 과거보다 과거면 그렇지, 대과거가 될 거예요. 대과거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had p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d tried를 미리 적어 두시고요. 자, 이번에도 주어를 체크할게요.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I와 일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I had tried가 되겠죠. 자, 이제 해석을 해서 알맞은 접속사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tried hard. 난 정말 열심히 했었다. I couldn't pass the entrance exam. 나는 입학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었다. 자, 뭐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입학시험에 통과를 할 수가 없었다.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의 접속사. 자, 이것도 세 가지 적겠습니다. although 아니면은 though 아니면 even though. 자, 요 세 가지 접속사는 뜻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출해낸 I had tried hard. 콤마 찍으시고 나머지 주절 적어주시면 끝. 별거 없죠?
자, 4번과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자. Although he was only 8 years old. 겨우 그가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he could paint better than I could.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렸다. 그릴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접속사 생략을 한다. 두 번째, 주어를 비교를 합니다. he. 똑같죠? 그러면 종속절에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시제 비교합니다. was, 과거, could, 과거. 시제가 일치하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친구를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being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너무 동일성이 없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ing only 8 years old. 자, 주절은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분사 구문이 나와 있죠? Climbing to the top of the tower. 이 탑의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You can see the whole city. 너는 온 도시를 다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g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그쵸? 뒤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 라는 뜻이다. 현재형이네요. 그러면 일단 climb을 쓰겠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s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일단 climb. 자, 그 다음 주어가 없다는 것은 주절 주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you. 여기도 you가 들어갔어야겠죠. 그럼 뭐다? you climb 이 되겠습니다. 자, s는 안 붙여도 되겠죠. you climb. 자, 너가 오른다 탑 꼭대기에. 너는 도시 전체를 볼 수가 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if가 들어갔죠. 너가 if you climb to the top of the tower. 너가 탑 꼭대기에 오른다면 you can see the whole city. 자, 여기서는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것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사실 분사 구문 전체를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 being의 생략이라던가 having been의 생략, 그리고 being을 생략을 하고 pp가 나와서 과거 분사 구문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쉽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만든 이 템플릿에서 오타라던가 오류라던가 이런 것들 발견을 하신다면 주저없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문법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